안녕하세요. 크립토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우리은행에 이제 본사에 가보시면 이제 소위 은행마다 전광판이 이렇게 딱 본사 그 1층에 보통 이렇게 로비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금융의 3대 지표를 표시를 해놨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가, 코스피 지수가 얼마가 됐습니다. 두 번째, 원달러 환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다. 무려 비트코인의 가격이 적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요, 사실 보수 중에 보수. 사실 그 섹터는 금융산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기관을 하나만 꼽아라. 은행입니다. 예전에 제가 은행 상대로 영업을 했던 기억이 나요. 은행은 뚫리지가 않아요. 왜?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거 외에는 절대 안 하고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뭔지 아십니까? 금감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에서 해 하면 그거 바꿉니다. 그 외에는 이런 변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런 보수적인 기관에서 비트코인을 전광판에 떡하니 집어넣어놨다. 이건요, 사실은 디지털 자산의 대표 지수, 이게 바로 비트코인 가격으로 자리를 잡았다. 지금 코스피 지수, 저기 미국으로 치면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있죠. 그런 지수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은 안 좋지만 은행에서도 변화가 있는 거죠. 또 이것도 최근 기사입니다. 업비트와 이번에는 하나은행이 서로 만났습니다. 블록체인으로 해외 송금 내년 1분기에 쏠 수 있게 하겠다. 아시다시피 업비트에서는 기와 체인은 이더리움 레이어 2거든요. 퍼블릭 체인을 통해서 전 세계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아무래도 송금 아마 전 세계 속도나 이제 비용 측면에서 어마어마하게 혁명이 되겠죠. 사실 우리나라 5대 시중 은행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만큼은 지금 우리나라 또 5대 코인 거래소가 있습니다. 워낙 계좌, 제휴를 하지 못한 곳이 바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에요. 여기에서는 항상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애가 타는 거죠. 왜? 우리도 코인 거래소에서 가상 이제 워낙 계좌를 만들어서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이게 업비트에 그런 제한이 쏟아지고 이게 이제 이미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틈바구니를 타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업비트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골라서 하면 됩니다. 이미 K뱅크와 원화 계좌는 계약을 지금 갱신을 계속 하고 있고요. K뱅크도 사실 가봐야 압니다. 이거 바꾼다고 하면 K뱅크도 아마 이제 다른 곳으로 턴을 줘야 될 수도 있고, 네이버 파이낸셜과 제가 볼 땐 두나무에 훨씬 더 유리한 합병, 합병이라고 하지만 어찌됐건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성사가 되고 있고, 이번에는 하나금융,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업비트는 그냥 고르면 됩니다. 이런 일이 상상할 거라고는 정말 상상하기가 실은 어려웠죠. 제가 보수 중에 보수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조금 이걸 풀어서 얘기 드리면 어지간해서는 꿈쩍도 안 하는 회사, 기관들이 이런 은행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왜 꿈쩍도 안 해도 되냐? 못하러 하냐 이거예요. 왜? 은행에서 사실상 우리나라 시중 은행들 독과점 권한을 준 거잖아요. 다른 데서 이거 이렇게 돈 빌려주고 하면 이건 이제 불법이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하면 이건 합법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뭔가 벤처 투자 위험한 거 안 하고요. 주택담보대출만 해도 사실은 먹고 사는데 건설사들 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돈을 다루기도 하지만 미국 상황은 다릅니까? 계속 보여드렸죠. JP 모건,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블랙락, 뱅가드, 골드만삭스, 찰스 슈왑, 시타델, 이름만 들어서 알고 있는 모든 회사들이 지금 코인에 다 열어 제쳤죠. 코인 ETF를 팔든지 제휴를 하든지 수탁을 하든지 이자를 주든지 뭐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2014년도에 한국은행 직원을 찾아갔어요.
제가 컨퍼런스 뭐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비트코인 이거 제가 보니까 심상치 않은 것 같다. 여기 와서 한번 좀 패널 토론 정도는 이제 싱글, 그러니까 본인 강의는 되게 부담스러워 하셔서 그러면 이제 여러 명 이렇게 좌담식으로 하는 패널 토론은 어떠냐? 이거 뭐 해외 연사도 있으니까 그렇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된다. 번역도 다 된다. 근데 이분이 극구 사양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비트코인은 지금 너무 작아서 다행이다. 저는 이걸 정확히 기억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커지면 복잡해질 겁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작아서 다행입니까? 커져서 복잡해졌습니까? 복잡해졌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보수적인 과거에는 일도 까딱 안 해도 됐던 이런 은행들, 심지어 중앙은행, 뭐 신용카드 회사들, 증권사들, 자산운용사들이 뭐라도 안 하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만큼 파괴적인 거라는 겁니다. 과거에 심지어 지금 한국은행, 일본은행, 중앙은행들 있잖아요. 미연준 이런 것도 이거 잘못하면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존재의 그 근간, 존립의 이유가 물음표가 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상상이나 했던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라지니까 자기들 은행들끼리 연합체를 이뤄서 자기들만의 프라이빗 체인, 은행 전용 체인으로 우리들끼리만 연합하자. 그 다음에 코인 ETF 직접 팔긴 뭐하면 다른 데서 ETF 떼다가 파는 코인 대리점 역할이라도 하자. JP모건 골드만삭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탁을 하든지 뭐 스테이킹해서 이자를 주든지 담보대출을 하든지 뭐 제휴를 맺든지 뭐라도 하자. 지금 여기까지 이미 다 현실이 됐죠. 하지만 뭐 가격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21 shares 여기는 이제 유럽 쪽에 있는 자산운용사인데요. 미국에도 이제 뭐 상장도 하고 지금 코인도 팔고 뭐 이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여기에서 원래는 XRP, 솔라나, 라이트코인 현물 ETF를 동시에 출시해서 판매를 하려고 했어요. 21 shares에서. 근데 최근에 이 모든 ETF 계획을 다 철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내년 초반에 지금 같은 강한 상승 랠리가 어려울 것 같은데 내년 초반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이 회사의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투심이 긍정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보통 이제 1월 달이 되면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이제 리밸런싱을 하면서 현물 ETF, 뭐 비트코인 누군가 이때부터 다시 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투심이 생각보다 잘 살아날 것 같지가 않아.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것은 코인 자체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위험 회피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진 않을걸? 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걸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21 shares에서 왜 XRP, 솔라나, 라이트코인 ETF를 다 철회했냐? 쉽게 말하면 블랙락이다, 피델리티다, 그레이스케일이다. 너무나 이제 그 막강한 ETF 상품들이 많고요. 특히 XRP, 솔라나는 뭐 7개, 8개씩 나와서 여기에서 승리를 거두려면 수수료를 엄청나게 낮춰야 돼요. 아니면 뭐 이제 무상 뭐 6개월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거 본전도 뽑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경쟁에서 뒤처진 것 같다라는 인상을 저는 받았습니다. 사실 뭐 내년 초가 어떨 것이냐 모든 단기적인 가격 예측 이거는 못 맞추잖아요. 반반입니다. 그럼 뭐 반등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걸 뭐 모르죠. 근데 저는 지금은 가격 지금 차트 다 밑으로 꺼졌지 않습니까? 특히 알트코인들 다 무너져 있거든요. 저는 지금부터 몇 개월 차분하게 바닥을 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몇 개월이라는 게 한두 달도 몇 개월이고 저 뭐 6개월, 8개월도 몇 개월이죠. 얼마나 갈까요? 저는 이것을 맞추려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저도 모릅니다. 내년에 뭐 한 1, 4분기면 충분할지 2, 4분기까지 기다려야 될지 심지어 하반기까지 갈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것은 지금 모두가 힘들어 하시는 때가 맞습니다. 저도 힘들고 이제 현금 이제 거의 없죠. 이제 뭐 월급 날이 이렇게 뭐 사업 소득이 뭐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사기는 아마 다 힘드실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지금 막 난 돈이 많다. 그건 제가 볼 때 뭐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모두가 힘들다고 할 때 꾸준히 매수를 하시고 꾸준히 지켜내신다면 저는 끝에 가서 웃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간만에 리플의 빵형이 바이낸스 블록체인 위크 컨퍼런스에 뭐 참여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예측을 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낮고요. 생각보다 뒤쪽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연말쯤 되면 비트코인이 18만 달러. 뭐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2억 7천만 원 정도 하긴 하는데 이게 조금은 우리 예상보다는 뭐 기간도 저 뒤로 가 있고 가격도 뭐 별 재미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코인의 미래를 낙관하고 있다. 미국의 규제 환경이 명확해지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호재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를 그냥 얘기를 했었죠. 근데 내년 말까지 해서 비트코인 2억 7천이면 이거 너무 여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여유 있는 자신감이 리플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 저는 미래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리플이 언제 처음에 만들어진지 혹시 아십니까? 무려 2012년도입니다. 6월 달에 XRP 원장이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세상에 나왔고요. 같은 해 2012년 9월 달에 처음에 회사 이름은 오픈코인이었습니다. 이게 설립이 됐었죠. 지금요, 사실 IPO 하고도 남을 돈도 있고요. 실력도 있고요. 지금 뭐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굳이 필요 없다 하면서 그냥 쓱쓱쓱 전 세계 뭐 라이센스부터 할 일 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리플이지 않습니까? 저는 코인 투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뭐냐? 엄청난 배짱과 여유가 있는 사람이 결국에 크게 다 가져가는 게임이 저는 이 코인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JP 모건에서 스트래터지, 뭐 MSCI 지수에서 제외되는 이슈가 이미 비트코인 가격에 선 반영이 됐다. 스트래터지 주가도 뭐 40% 이상 뭐 하락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설사 지수에서 빠진다고 해도 가격이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떨어질 것 같진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이어트가 어려운 이유가 사실은요. 우리가 적게 먹고 꾸준히 운동하고 매일 실천하면 되는 거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다 압니다. 잘 아는데요. 이게 잘 안 돼요. 전 코인 투자도 어려운 이유는 똑같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쌀 때 꾸준히 사고 버티고 공부하고 원화채굴 해서 쌀 때 더 많이 쟁여놨다가 모두가 흥분할 때 던지고 떠난다. 이거 모르시는 분 계실까요? 잘 아는데요. 잘 안 되고요. 잘 아는데도 또 속습니다. JP모건이 말장난을 막 이렇게 친다고 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XRP, 솔라나의 이런 우량 자산이 망하는 걸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제 한 10여 년 있다가 보니까 저도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거 알아. 그거 나 왜 들어봤어. 그거지 뭐. 그거잖아. 이건요. 아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아는 거 중요하죠. 근데요. 훈련이 없는 지식이 있어요. 경험이 없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건 반쪽짜리입니다. 뭐냐면 지식만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시간을 보내고 그러니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훈련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이 추운데 나가서 운동하고 산책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훈련과 경험이 없는 지식으로는 승리를 하기가 어려워요. 코인뿐만이 아니고 저는 뭐 주식 투자자 혹은 부동산으로 성공하신 분들 많이 듣고 책도 보고 하거든요. 이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최소 한 10년 정도는 이 시장에서 이것저것을 해봐야 뭐가 좀 보이던데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코인 투자도 한 사이클 2번 이상은 지나봐야 뭐가 좀 보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뭐 들었습니다. 톤이라고 하는 코인 있죠. 그 텔레그램의 톤입니다. DAT 회사 알파톤에서 무려 4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증권 발행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돈으로 이제 AI 네트워크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에 뭐 AI 관련된 이제 투자를 하고 톤 토큰도 좀 더 사고 뭐 여러 가지 스타트업에도 투자를 하겠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지금도 사실 째려보고 있는 코인이 꽤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도 미국의 ETF로 이미 신청이 들어가 있는 코인들, 그리고 AI 관련된 코인, 그리고 그 자산 토크나 내러티브가 있는 코인들, 지금 다 같이 저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B2 선물 단기적으로 샀다 팔았다는, 저는 이거 얼씬도 안 합니다. 아예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 영역이고요.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 제가 이걸 합쳐보니까 뭐 80%가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외에 다른 코인도 짤짤하게 실은 들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 싹 다 사라져도 대세의 지장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 뭐 1%에서 2%, 뭐 많으면 한 3%도 가는데요. 뭐 그거 날리면 이제 쓰리죠. 근데 대세의 지장은 없고요. 지금 이제 이것보다 작은 코인들, 아까 얘기 드렸던 요 5개 코인은 플러스인데요. 지금 나머지 코인은 뭐 저도 지금 뭐 마이너스 주룩주룩 내립니다. 대부분 마이너스예요. 근데 왜 좀 이제 좀 소위 평정심을 유지하냐?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어쨌든 저도 뭐 바닥을 맞췄으면 이런 마이너스를 굳이 경험 안 했어도 됐겠죠. 근데 바닥을 제가 못 맞췄다, 제가 맞출 능력은 없다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계속 사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 예전만큼 많이 살 수는 없죠.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를 지금 이럴 때 꾸준히 하시고 원화채굴,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시는 대로 적립을 하시기에 굉장히 전 좋은 시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도 사고 있는 코인은 XRP입니다. 스텔라도 좋은 코인이에요. 이거 뭐 두 개는 거의 뭐 성격이 뭐 약간 뭐 차이는 있지만 뭐 대동소이합니다. 특히 어떤 코인들을 좀 주목하시면 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냐면, 작년 11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큰 랠리를 보였던 메이저 코인들이 있어요. 그 코인들 중에 대다수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현물 ETF가 이미 신청이 됐거나 혹은 이미 승인이 된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XRP, 솔라나, 도지코인이 되겠죠. 그거 말고도 아발란체도 있고요. 체인링크도 뭐 ETF 이미 나왔습니다. 헤데라도 제가 알기로 뭐 이미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스위라고 하는 코인도 신청이 되어 있죠. 이것보다 조금 체급은 낮지만 AI 쪽으로 뭐 지금 니어 인텐츠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이건 뭔지 봤더니, 그러니까 AI 개발자가 지금 니어 프로토콜의 창업자거든요. 니어 인텐츠는 내가 말로 나 비트코인 이거 지금 $1000 그 USDT로 이거 지금 바꿔줘, 이렇게 말로만 명령을 내리면 그 니어 인텐츠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내 뭐 코인베이스에 있는 자산에 있는 것을 실제로 실행을 시켜줍니다. 이게 AI 에이전트들 나오면 아마 이거 많이 시킬 것 같거든요. 아까 얘기 드렸던 텔레그램의 톤이라고 하는 코인, 활성 사용자가 거의 10억 명 가까이 되는 거의 세계 최대 그 이제 그 SNS 텔레그램에서 쓰는 톤이라고 하는 코인, 뭐 이 코인도 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업비트에는 굳이 이제 없어서. 그 다음에 도지코인, 다음에 시바이누는 아시죠? 저는 이 시바이누를 굳이 이게 추천을 드리기가 좀 그런 게 가격 변동성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밈코인이잖아요. 근데 밈코인에서 비트코인이 도지코인이라고 하면 시바이누는 이더리움이라 보시면 되는데 극강의 변동성을 자랑합니다. 저는 이런 코인들을 투자하실 때 정말 그 비중을 지키지 못할 거라고 한다면 이거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전 좋다고 봐요. 그만큼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 토큰화의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온도 파이낸스, 이거는 매해 1월 18일에 큰 대규모 언락이 펼쳐집니다. 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거 끝까지 파보셔야 돼요. 제가 뭐 지금 여기서 언급했다고 그냥 막 뭐 묻지도 않고 이렇게 사시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 코인 중에 비텐서 타오라고 있어요. 저기 뭐 베리 실버트가 그 그레이스케일 그 신탁을 이미 만든 바가 있죠. 이게 지금 AI 코인 중에 니어 프로토콜을 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요. 살짝 제끼고 AI 코인 중에 지금 시총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타오입니다. 알고랜드는 잘 아시죠? 그 다음 세이라고 하는 코인도 뭐 서클이나 코인베이스에서 과거에 이렇게 좀 투자를 많이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얘기를 드렸는데 그 코인은 쓰레기야.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시면요. 이거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거 아시죠? 뭐 빚으로 막 타이밍 잡고 결과를 이미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럼 뭐 타로 얘기하냐? 제가 투자에서 실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만 꼽아라. 저는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비트코인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강남 아파트 좋은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쌀 때 사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남들보다 일찍 사는 게 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래 묵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 거의 최선에 가깝다 봅니다. 저는 지금부터 또 수개월 뒤로 또 미뤄질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미루냐? 제가 미루는 게 아닙니다.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때 지금 공부하시면서 끝까지 파셔야 돼요. 그리고 신중하게 매수를 조금씩 쌓아가시기에는 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그 주기영 대표가 이렇게 그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는데 저는 이게 나쁘지 않은 그 기준이라고 보는 거예요. ETF가 신청이 됐어? 이미 승인이 됐어? 가능성이 있어? 이 코인들을 지금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DAT 기업들, 이미 상장 기업들, 티커가 이미 들어가 있는 이 회사들이 실제로 ETF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코인을 쟁여놨다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전 시스템 작업이라고 보거든요. 이미 산 회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ETF가 신청이 된 거야. 확률이 높은 거 맞아. DAT 기업들이 이거 지금 이미 샀어.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큰 거야. 시총이 작으면요. 저는 일단은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총이 크면 클수록 그냥 마음 편하게 조금 그래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기준 다 통과를 해도 끝까지 파보셔야 돼요. 뭐 챗 GPT가 됐건 뭐 펄플렉스티가 됐건 뭐가 됐건 AI 이거 코인 단점이 뭐야? 이거 투자하는 사람들 뭐 창업자가 됐건 이 끝까지 보셔야 돼요. 단점도 파악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AI 내러티브. 지금은 이제 주식들만 AI 주식들이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코인 AI 관련된 코인은 지금 다 같이 그냥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자산 토크나요? 이거는 어디로 사라질 그런 그 주제들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동의를 안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밈코인도 사라질 수 없는 부류라고 봐요. 밈코인 대다수는 사라집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도지와 시바만 들고 있고요. 그 나머지 코인 중에 이제 비중 조절을 하실 자신이 있다면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죠. 특히 도지와 시바. 근데 도지 코인도요. 일론 머스크가 그거 나중에 가져야 하면 갈 거야. 이 정도는 아는 게 아닙니다. 비중을 줄여서 그것도 이제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나는 이미 코인 개수가 20개가 넘어. 근데 금액은 얼마 안 돼. 이런 분들은 굳이 새로운 코인을 하시기보다는 기존에 내가 투자한 코인이 물을 계속 줘야 되는 코인이 맞는지 그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확신이 있는 코인을 지금 마이너스 50%, 60%, 70%라면 확신이 있다면 그냥 그거 계속 쌓아가시는 게 저는 차라리 더 좋겠다. 가지수가 20개, 30개 넘어가면 제가 볼 때는 별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미 우리의 모든 돈이 코인에 거의 다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투입 자금이 없는 거죠. 대부분 이게 저는 99%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라고 봐요. 저도 지금은 거의 다 이제 그 신규 자금은 이제 지금은 제한적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상을 쥐락펴락 흔들어 댈 수 있는 그들이라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를 기가 막히게 잘 알고 밑장을 쓱 뺐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니들 돈 없지. 이제 탈탈 터는 거죠. 이제 정말 이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기관들 들어온다고 이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 전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바닥을 잡으려 안 하고요. 꼭지를 잡으려고만 안 할 수 있다면 저는 투자는 훨씬 쉬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CFTC 미국에서 현물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하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여기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코인 거래 가능하다. 지금 첫 번째 그 코인 거래소가 뭐 비트노미얼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거래 가능한 네 가지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입니다. 저번에 뱅가드가 자사증권 그 계좌에 ETF 사고 파는 거 허용한 4개의 코인 기억나십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똑같았습니다. 난 잘 모르겠고 복잡하네. 나 지금 바쁘다. 회사도 바쁘고 사업하느라 바쁘다. 요 4가지 중에서만 하십시오. 제발. 이러시면 물려도 버티기가 좀 더 쉬우실 겁니다. 원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 대비해서 구리의 가격, 이 비율이요. 4년 주기, 뭐 코인 4년 주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깨졌어, 안 깨졌어? 여기서 이제 제 의견을 얘기를 드립니다. 이게 금 대비해서 구리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구리는 보통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는 가장 많이 쓰이는 사실 금속이에요. 뭐 은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우리가 뭐 제조업할 때 뭐 전선을 만들고 뭐 할 때 구리 엄청 써요. 이 금 대비했을 때 구리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산업 활동이 활발해졌다. 경제가 이제 수요가 많다. 그러니까 경제가 좋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이게 우연하게도 코인의 4년 주기와 항상 맞닿았었어요. 이게 지금 올랐었던, 그러니까 꼭지를 이뤘던 2013년도에 비트코인 꼭지가 나왔었고요. 2017년 말, 2018년 초에도 금 대비한 구리 가격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또 한 번 피크를 찍었을 때가 바로 2021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바닥을 뚫고 내려와서 금 가격은 많이 올랐잖아요. 구리 가격이 지금 사상 최고치라고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구리 가격이 상대적으로 너무 눌려 있어요. 현재 이겁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비트코인 대비한 알트코인의 가격과도 저는 좀 비슷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서 금, 은, 구리 가격이 45년 만에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금 금 가격이 쉽사리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구리 가격이 이제 뭐 은이랑 함께 이제 금을 따라서 뒤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글로벌 공급 대란이 진짜 올 것이냐? 구리 가격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산업용 수요라고 하는 게 경제가 좋아지고 뭐 데이터 센터를 짓든 뭐 휴대폰을 만들든 뭘 하든지 구리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더 많아진다면 금 대비한 구리의 수요, 구리의 가격은 저는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아래쪽은 금 대비한 구리의 가격 차트 빨간색이고요. 위쪽 하얀색은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보시면 금 대비한 구리가 피크를 찍었을 때 이때 비트코인도 피크를 찍었는데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 초기였어요. 2011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구리 가격이 많이 치솟았을 때 비트코인도 피크를 찍습니다. 2017년 말 이때도 구리가 최고를 찍었을 때 비트코인 최고를 찍었죠. 21년도 역시 구리가 최고를 찍을 때 비트코인이 최고를 찍은 바가 있습니다. 4년 주기라고 하는 게 요게 딱딱딱 지금 이게 잘 맞아 떨어졌죠. 그게 금 대비한 구리의 가격 이것과도 맞닿아 있죠. 이게 지금 계속 제가 얘기를 드렸던 비즈니스 사이클과 일치해요. 비즈니스 사이클 괄호 열고 닫고 ISM 지수, PMI 지수, 특히 제조업 지수를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금과 구리 이 가격 비율과 비즈니스 사이클 ISM은 일치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엇나간 게 있어요. 코인의 4년 주기는 지금 깨진 거예요. 보시면 금 대비 지금 구리 가격이 4년 지났잖아요. 그럼 피크 찍었어야 되거든요. 지금 구리 가격이 어디 있습니까?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지금 밑에까지 바닥을 뚫고 계속 내려왔었죠.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꼭지가 나왔다라고 보시는 부류가 일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꼭지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이건 물론 뭐 가보면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4년 주기가 저는 깨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확률이 좀 더 전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ISM 지수를 한번 그려본 건데요.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도 이게 지금 이게 한번 피크를 찍었고 그 다음에 2013년도, 2014년도 초반
요때 피크 찍었고 이때도 비트코인 탑을 찍었습니다. 2017년 말에도 그랬었고요. 2021년도 ISM 지수와 코인,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과도 실은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50이 기준점이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50 밑에서 3년간 빌빌대고 있었던 거죠.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ISM 지수 제조업이 지금 이 50 밑, 48이 아니고요. 이게 50을 넘어서 55로 가고 57, 58, 60 그걸 넘어가려고 한다면요. 상식적으로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굉장히 그냥 좀 줌아웃해서 좀 크게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유 있게 얼마나 기다릴 수 있겠냐. 지금 이렇게까지 ISM이 밑에서 쳐질 거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언제까지 오를 거야. 이번엔 산타레일리가 확실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일수록 제가 볼 때는 더 힘들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여유 있게 이거 좀 뒤로 미뤄졌네 하면서 기다리실 수 있는 분들일수록 성공 투자할 확률이 좀 더 높지 않겠냐. 최근에 뭐 쿠팡 사태가 있었죠. 창사 최대의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런 뭐 창사 최대 위기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그래? 쿠팡 주식 좀 많이 떨어지면 한번 담아볼까? 하는 생각에 주가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가격이요. 이게 뭐지? 11월 말에 이게 28달러였거든요. 쿠팡 한 주의 가격. 근데 지금 한 27달러입니다. 1달러 떨어졌는데요. 이거 뭐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창사 최대 위기라며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다 노출이 됐다면서 이거 뭘까요? 쿠팡의 최근 1일간 이용자 수 추이를 나타냅니다. 최초에 한 4,500건 정도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했을 때 조금 살짝 이제 줄어드는 듯 하더니 이제는 3,370만 명. 뭐 사실상 전 국민의 정보가 다 유출됐습니다 했는데 1일 사용자 수가 왜 올랐을까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창사 최대의 위기 맞습니까? 주가는 뭐 사실 그대로죠. 이용자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제 또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처럼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보안상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엄청난 범죄가 맞고요. 책임자는 엄벌 당연히 해야 되고 징벌적인 배상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규제를 당연히 강화를 시켜야겠죠. 근데 요것은 제가 볼 땐 규제 기관에서 할 일이고요. 투자자 관점에서 좀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감정을 항상 좀 약간 그 남의 자산 내가 대신 투자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저는 오히려 진실에 가깝게 꼭 훈수 두듯이 뭐 바둑 하실 때 훈수 두면 잘 보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투자하시면 전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투자자 그냥 옆에 있는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대세에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JP모건에서는 꼭 이걸 얄밉게 이렇게 꼭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인들 봤더니 쿠팡 이거 못 끊어. 어차피 나중에 다시 다 돌아와. 그리고 데이터 유출 야 이거 한두 번이야. 이거 민감하지 않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감정을 조금 제가 억누르라고 얘기를 방금 드렸죠. 이거 그대로 코인에 제가 투자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투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가격 어떻습니까? 10월 10일 이후 이거 뭐 4분기 뭐 문벤버 뭡니까 뭐 업토버 뭐 저기 디셈버도 뭐 있었잖아요. 뭐 불셈버 아니지 않습니까? 뭐 거의 이거 초상집 분위기 아닙니까? 야 코인 다 망했어. 야 큰일 났다니까. 나 아직도 그런 거 아니? 제가 이 말은 좀 오래 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과거에 상처받았던 게 있어요. 그런 거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 이제 이게 올라왔던 기억이 나요. 물론 한 7, 8년 전이긴 합니다. 아직도 그런 거 하냐? 이런 얘기 아마 주변에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거든요. 이거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대세에 지장 없는데 뭐 코인 자체가 뭐 큰일 날 일은 내가 볼 때 전혀 없거든. 이거 좀 더 기다려야 된대. 아 그래? 좀 더 기다리래? 뭐 그러지 뭐. 요런 느낌이에요. 왜? 내 돈 아니다 생각하시면 요렇게 가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이제 공부를 하는 것보다 내 역량보다 엄청난 돈을, 그것도 뭐 좀 우량한 코인이 아니고 저 밑에 있는 코인 누가 뭐 좋다 하던 데에서 사면 이게 안 되겠죠. 여유가 어디 생기겠습니까? 저는 사실 뭐 지금 타고난 것도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성공 투자하시는 분, 전 사실 투자만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분들은 태도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긍정적입니다. 첫 번째, 긍정적이세요. 두 번째, 잘못되면요, 내 탓입니다. 사장님 마인드로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든 회사에서 일을 하든 실제 사장님으로서 뭐 자영업을 하시든 잘못되면 내 탓이에요. 그리고 뚝심이 있어요. 뚝심이라고 하는 것은 괄호 열고 닫고 오기입니다. 어지간해서는 포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이런 경험이 내 안에 내면화되고 축적이 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여유가 생깁니다. 반대로 얘기를 드려볼까요? 보통 일반 대중들의 태도를 제가 얘기를 드려볼게요. 일단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잘못이 된다고 하면 본인 탓은 없어요. 무조건 남의 탓입니다. 그리고 제가 동조하라고 적어놨는데 이건 뭐냐면, 야 옆에서 이거 좋다 하던데 야 이거 사면 너 지금 바보 아니야? 너 벼락 거지 됐다니까. 이런 거의 분위기에 쉽게 휩쓸립니다. 이게 부안해동 하는 거죠. 이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동조화됐다라는 얘기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조바심이 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싸게 어떻게 뭐 잡았다라고 해도요, 어떻게 팔아야 될지, 어떻게 지켜가야 될지, 그 다음에 뭘 어떤 움직임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불안하고요, 사도 불안하고 팔아도 불안한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렇죠? 혹시 2%이 성투자 혹은 일반 대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태도는 저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보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결정해요. 투자뿐만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태도가 긍정적이고요. 나의 탓이고 뚝심으로 뚫고 나가면서 여유를 이렇게 있게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본인의 그릇이요, 많이 커집니다. 그릇이 안 커지면 그 안에다가 엄청난 물을 당연히 못 담습니다. 다 깨질 거예요. 아직 저 역시도 내 그릇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사실은 저도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태도죠. 긍정적인 거, 내 탓, 나의 뚝심,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뭐 지금 상황을 탓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내가 원화채굴을 해서 이 코인을 좀 더 모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여유 있게 버텨낼 수 있는지, 우리 구독자님도 이쪽 방향으로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